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물체를 일정한 힘, 자, 일정한 힘이라고 했으니까 F는 뭐가 돼? MA. 그러면 요 F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가속도도 어떻게 한다? 일정하다. 다시 말해 가속도가 일정한 것은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그래서 P에서 Q까지 이동하면서 속도가 이제 어떻게 돼?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번에 같은 조건에서 F라는 힘을 가했는데 M 대신 EM이라는 힘을 가했어. 그러면 F의 크기가 일정한데, 자, 이번에는 M이 2배로 늘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가속도 일정하지만은 앞에 M에 비해서 어떻게 돼? 2분의 1배로 줄어든단 말이지.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가, 자, 요렇게 M이라고 했을 때, 왜냐면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자,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야. 그럼 요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서 일정한 운동하는데, EM이면은 어떻게 돼? 가속도, 즉 기울기가 반으로 줄어드는, 자, 요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동일한 조건에서 질량 EM이 물체로 바꾼 다음에 F의 힘을 작용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 속도의 증가폭이 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M에 비해서 속도의 증가폭이 반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써주면 되지. 가속도가 속도의 증가량이니까. 알지? 그래서 7번은 이제 이렇게 써주면 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자꾸 이제 그 풀이에 대한 연습을 하고 문제에 대한 연습을 해야 돼. 그 다음 9번. 자, 지구상에 사는 무거운 동물의 골격이야. 이거 뭐야, 이거? 코끼리네? 자, 이건 강한 근육과 골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중력의 힘을 받기 때문에 얘네들은 질량이 크면 받는 그 중력의 크기도 크다는 거야. 자, 왜? 이게 mg고, 그래서 무게가 크다는 거지. 그러면 이 큰 무게를 지탱해야 돼. 그래서 이 큰 무게를, 자, 이거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근육이 단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뼈가 단단해야 된다. 그래서 골격이 강한 근육과 단단한 골격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 큰 무게를, 중력의 크기를 지탱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킹콩이라는 영화 있잖아. 그 킹콩이라는 영화가 완전히 비과학적인 이유가 뭐야? 두 가지야, 두 가지. 첫 번째, 걔는 키가 막 있잖아. 막 100m 막 그렇게 되잖아. 엄청 크잖아. 그 큰 덩치, 그 무게를 지탱하려면은 그 킹콩의 근육은 엄청 단단해야 되고, 얘 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뼈의 구성 성분으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거의 강철 정도의 단단한 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그 큰 덩치를 유지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겠지. 그럼 얘가 하루 동안 먹어야 되는 음식의 양이 어떻게 될까? 그치? 그 음식을 어디서 구하냐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킹콩은 과학적으로는 비현실적인 거다. 비과학적인 거다. 자, 다음. 응? 몇 페이지? 103페이지? 이게 지그시. 자, 따뜻한 공기가 중력의 영역을 벗어나 우주로 날아간다면,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지구상의 공기는 다 어느 순간 다 없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공기는 가벼운 질량을 가지고 있는 공기는 이제 없어져. 그래서 질소나 산소처럼 약간 무거운 공기, 이산화탄소, 아르곤 이런처럼 무거운 공기만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 중력 안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순환이 되는 거야. 이것이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진 않아. 자, 그러면 우주 공간으로 날아간 것이 뭐가 있을까? 수성. 수성 같은 경우는 태양에 가까이 붙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뜨겁거든. 그러니까 얘가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얘네들의 대기, 공기는 우주공항을 다 날아가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수성은 자, 어떻게 돼? 공기가 없다.
자, 그리고 또 달도 공기가 없지. 달도 대기가 없어. 자, 달이 대기가 없는 이유는 일단 달은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에 해당한다. 그래서 지구의 6분의 1이니까 태양을 직접 온도가 올라가잖아. 그러면 잡아당 힘이 약하니까 어떻게 돼? 이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중력의 크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 때문에 공기는, 자, 지금 있는 지구의 공기는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지 않고 그 중력의 영향을 받는 공간을 우리가 중력장이라고 그래. 그 중력장 안에서 공기가 순환을 한다. 이렇게, 자, 받아들이면 된다. 자, 됐니? 된다. 그거 말고 없지? 자, 조금, 자, 우리 이제 난이도 있는 거, 자, 응용하는 것 좀, 자, 풀어볼게. 응? 자, 229페이지. 자, 229페이지 보면, 자, 일단은 우리가 그 기본적인 걸 했잖아. 자, 하나씩, 자, 확인 좀 하면서 가볼게. 자, 2번 문제 봐봐. 2번 문제. 어떤 물체의 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자, 세 물체, A, B, C가, 자, P에서 Q까지 가는데, 자, A는 요렇게 5m를 움직이면서, 자, Q까지 갔고, B는, 자, 2m를 움직이면서 Q까지 갔고, C는 3m를 움직이면서 Q까지 갔어. 그러면 실제로 움직인 이동거리 A는 5m가 돼야 되고, 그치? 자, B는 이동거리가 2m지만 변이도 어떻게 된다? 2m가 된다. 그래서 A, B, C는 모두 다 변이는 어떻게 돼? 2m다. 그래서 B의 이동거리와 변이는 같고 C의 변이는 3m가 아니라 2m가 돼야겠지. 자, 같은 시간이야.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동일하대요. 자, 그럼 A, B, C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물체는 뭐예요? 아니죠. 자, 다시. 속도. 자, 속도라는 표현이 나왔어. 속도. 속도는 정의가 뭐야? 시간분의 변이야. A, B, C는 변이가 같잖아. 시간도 같잖아. 그러니까 가장 빠른 건 없고, 자, 속도는 A, B, C가 모두 같다. 근데 속력의 정의는 어떻게 돼? 시간분의 이동거리야. 그럼 시간은 같은데 이동거리가 A가 더 멀잖아요. 더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속력은 A, C, B가 돼요. 그래서 A의 속력은 C의 속력보다 빠르다가 되겠지. 그래서 속력하고 속도의 개념은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줘야 된다.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지. 자,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보면, 자, 일단 그래프가 주어졌어. 3번. 자, 이 그래프는 A, B의 위치야, 위치. 자, 거리가 아닙니다, 위치. 자, 그래서 A, B 위치인데, 처음 시작점이 A는 플러스 40m 지점에 위치했고, 자, B는 마이너스 2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그럼 기준을 중심으로 A하고 B는 서로 반대 방향. 그러니까 여기가 기준점이면 예를 들어서 얘를 동쪽으로 잡는다면은 얘는 서쪽에, 그러니까 동쪽의 기준점에서 40m 떨어져 있고, 얘는 기준점에서 서쪽으로 20m 떨어져 있는 거야. 자,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자, A의 위치가 점점 0으로 가죠. 그럼 어떻게 되니? 이 기준점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A는 자, 어느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 서쪽으로 운동하고 있다. 자, B는 마이너스 20m인데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기준점으로 가고 있겠지. 그럼 B의 운동 방향 어떻게 돼? 동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A의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하지만 A의 위치는 자, 어느 방향이야? 플러스 방향에 위치하고 있어요. 맞니? 그렇지? 그러니까 B도 마찬가지로 자, B의 위치는 마이너스 방향에 있고,
하지만 B의 운동 방향은 어느 쪽이다? 자, 플러스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운동 방향이라는 것을 뭘로 확인할 수가 있냐? 자, C가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가 돼?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 시간분의 위치 변화. 시간분의 위치 변화. 속도란 말이지. 그러면 얘는 속도가 지금 기울기가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마이너스인데 운동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자, 얘는 기울기, 속도가 뭐가 돼요? 플러스지. 그러니까 속도가 플러스인데 운동 방향도 플러스 방향이야. 아, 그렇구나. 운동 방향은 누구의 방향이다? 속도의 방향이다. 속도가 플러스면 운동 방향도 플러스고, 속도가 마이너스면 운동 방향도 마이너스다. 알겠네? 그래서 운동 방향과 속도 방향은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 5초 때 A하고 B는 기준점에 0인 위치 지점에 서로 만났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이제 옆에, 자, 우리 그 이제 위에 보기를 보면 나오지. 자,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이야? 아니, 속도. 그러니까 1번 틀렸지. 그럼 A의 속도는, 자, 그럼 기울기 계산해봐. A는 얼마니? A의 속도는 5초 동안 마이너스 40이니까 마이너스 8m/s. 자, B는 플러스 4m/s. 그치? 자, 그러니까, 자, A의 속도는 마이너스 8. 그렇지? B의 속도는 플러스 4. 맞지? 자, A가 관측한 B의 속도. 자, 이제, 요 4번하고 5번을 볼 건데, 자, 봐. 자, A가 있고, 자, 여기 B가 있어. 알지? 자, A가 정지하고 있어요. 자, B가, 자, 요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m/s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아, B는 2m/s의 속도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놓을게. 오른쪽 방향을.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면은 B가 A를 바라볼 거야. 그러면 B는 여기 가면은 A는 여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원래는 A하고 B가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잖아. 그러면 동일선상에 이렇게 B가 있다고 했을 때 A는 어느 쪽 움직인 거야?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란 얘기야. 그래서 자, B가 바라본 A의 속도는 어떻게 돼요? B가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A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자, 얘가 이만큼 2m/s로 움직였으니까 A도 이쪽으로 2m/s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럼 방향이 반대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2m/s가 될 거야.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B가 바라본 A의 속도, 바로 이 우리는 뭐야? 상대 속도라고 얘기해. 상대 속도. 그래서 자, 바로 이제 요거 이 상대 속도야. 그러면 A는 지금 정지 상태거든. 그러면 A가 바라본 B의 속도는 어떻게 돼? 자, A 입장에서 여기 있는데 B자, 얘는 여기 계속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준점이 이쪽으로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얘는 플러스 2m/s가 된단 말이야. 자, 이것이 바로 상대 속도 개념이야. 자, 그럼 이제 요거를 봐봐. A가 이쪽으로 2m/s 움직인대요. 자, B는 이쪽으로 3m/s의 속도로 움직인대요. 그 오른쪽을 플러스로 놓고 왼쪽을 마이너스로 놓을게. 자, A가 바라본 B의 상대 속도는 얼마일까?
자, A가 가만히 있으면 B는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치? 근데 A는 이쪽으로 움직이잖아. 자, 이렇게 움직이지. 그럼 둘 사이는 어떻게 되니? 그치? 그러니까는 뭐냐. 이 상태에서 네가 일로 움직여. 나도 일로 움직여. 그치? 그럼 상대 속도일 때 내가 너를 봤을 때 너의 움직이는 속도는 이쪽 움직이는 속도에다 내가 일로 움직이는 속도까지 더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멀어지기 때문에 A가 바라본 B의 상대 속도는 요 3m/s로 멀어지면 이쪽으로 2m/s로 더 멀어지니까 그 멀어지는 거 어떻게 돼? 두 속도의 변화량 얼마? 5m/, 마이너스 5m/s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상대 속도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상대 속도는 자, 얘가 관측하는 관측자입니다. 자, 이게 움직이는, 운동하는 상대방 속도예요. 상대방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5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2 빼기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어떤 거야? 얘 빼기 얘가 돼야 돼? 얘 빼기 얘가 돼야 돼. 그치? 얘 빼기 얘가 돼야겠지. 그래서 상대 속도는 상대방의 속도 빼기 관측자의 속도가 되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A가 바라본 B의 상대 속도는 B의 속도 빼기 A의 속도. 알지? 그러면 B가 바라본 A의 상대 속도는 얼마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B가 뭐가 돼? 관측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B가 바라볼 때는 얘가 관측자가 되고 얘가 이제 상대방이 되겠지. 그럼 상대방의 속도 2m/s 빼기 관측자의 속도 마이너스 3m/s. 알겠니? 그래서 자 5m/s가 된다. 자, 이 개념이 상대 속도 개념이야. 알지? 자, 그러면 아까 A가 마이너스 8이었고 B가 플러스 4였지? 그럼 그대로 가면 돼요. 자, A가 관측한 B의 속도는 그럼 B의 속도가 뭐야? 자, B의 속도 빼기 A의 속도 아니야? 그러니까 B의 속도가 어떻게 돼? 플러스 4 빼기 마이너스 8이니까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4가 아니라 자, 어떻게 돼요? 플러스 12가 돼야 됩니다. 맞니? 그러니까 이거는 X가 돼야지. 그럼 B가 바라본 A의 속도는 그럼 어떻게 돼? A의 속도 빼기 B의 속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상대 속도는 그러면 A의 속도가 마이너스 8이고 자 B의 속도는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12m/s가 나오겠지? 그래서 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이 있다. 상대 속도 개념. 근데 우리가 상대 속도는 그냥 실생활에서 많이 느껴지는 거잖아. 관측했을 때. 관측했을 때. 그러니까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건 이제 정지했을 때 움직임 정지하는 것과 움직이는 것에 대한 상대 속도인데 자 이거잖아.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차가 일로 오고 일로 가고 있어. 그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돼? 내가 이쪽으로 100, 이쪽으로 100으로 가. 그러면 이 지나칠 때 멀어지는 것은 어떻게 돼? 200에 해당하는 속도로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상대 속도의 개념이야. 상대 속도. 자, 됐지? 자, 그럼 자, 요 4번 우리 지난시간에 이제 중력에 대해서 했잖아. 자, 높이가 h인 지점에서 m이라는 질량의 물체를 자유낙하 운동했다. 자, 자유낙하 운동이니까 오로지 중력 가속도에 의한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자, 물체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는요. 중력의 크기이기 때문에 mg. 그치? mg의 중력의 힘이니까 맞네. 자, 질량이 2배가 됐어. 자, 그러면은 가속도가 커지니? 봐봐. V는 GT야. 등가속도 운동 공식. 자, 요 H 또는 S는 2분의 1 GT의 제곱입니다. 시간 T일 때의 속도는요,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질량이 크든 작든 상관없지. 그래서 어쩌나 쇠공과 깃털을 진공사에 놔두면 어떻게 돼? 같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질량이 뭐가 됐든 중력의 크기는 다르지. 질량이 큰 쇠공이 더 크지만 떨어질 때 속도나 그치? 같은 지점에서의 속도 또는 같은 지점에 떨어질 때 걸리는 시간
질량과 상관없이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속도가 증가한다. 아니야. 가속도는 그대로 중력 가속도가 된다. 질량과 상관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 자. 자, 뉴턴의 사고 실험. 자, 뉴턴의 산에서 공을 던져, 물체를. 그치? 자, 속력이 더 클수록 더 가까운 건 아니죠. 더 먼 곳에 떨어지겠지. 자, 공기의 저항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충분히 빠른 속도 던지면 어떻게 돼요? 계속 회전을 할 수 있겠지. 이것이 인공위성 달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구 주위에 원동하는 달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있고, GPS 위성도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GPS 위성도 이제 움직이고 있겠지. 바로 이제 이런 거야. 별건 없어. 자, 이제 자, 7번 문제 볼까? 자, 기준점입니다. 자, 동서로 표현했네요. 자, 방향이 나왔잖아. 그거 뭐야? 아, 속도구나. 그러면은 나는 임의대로 그냥 동쪽을 플러스로 놓고 서쪽을 마이너스로 놓을게. 서쪽을 플러스로 동쪽을 마이너스로 놔도 상관없어. 그래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냥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 어느 거를 어느 방향 기준을 잡냐?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쓰기 싫으면 그냥 동쪽으로 얼마, 서쪽으로 얼마 이렇게 하면 돼. 자, 이렇게 표현하면 돼. 자, A, B는 자, A는 어느 쪽으로? 서쪽으로 움직인답니다. 자, B는 A에 대해서 동쪽으로, 그러니까 B는 이쪽으로 움직이네요. 자, C는 A에 대해서 동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치? 자, 그런데, 자, 지금 A는 지면에 대해서, 그럼 지면은 정지 상태니까, 자, 이 서쪽으로 25m/s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자, B, 여기 잘 봐야 돼요, 이거. B는 A에 대해서 동쪽으로 10m/s를 움직인다. 그럼 동쪽으로 10m/s는 이게 뭐야? B는 A에 대해서. B는 A에 대해서. 그럼 이게 뭐야? 상대 속도란 뜻이야. 그치? 상대 속도. 그러니까 A하고 B를 봤을 때 B가 A를, 자, A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B는 이쪽으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래서 이쪽으로 상대 속도가, 이게 상대 속도야. 절대 속도가 아니야. 자, 상대 속도가, 자, 플러스 얼마니? 10m/s예요. 얘는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붙일게. 자, 그러면 상대 속도는 상대방 빼기 관측자 속도잖아. 그치? 상대방 빼기 관측자 속도잖아. 그래서 B는 A에 대해서, 그건 뭐야? A가 관측자가 되고, 그래서 B는 상대방이 되는 거야. 그래서 A에서 B를 바라봤을 때, 요 B는 동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요 상대 속도 10은 상대방 속도, B의 속도, 빼기 A의 속도. 관측자 속도,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5m/s가 돼요. 자, 그럼 요거 정리하면 VB 플러스 25가 10대니까 VB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5m/s가 됩니다. 그럼 B의 실제 속도는 뭐야? 서쪽으로 15m/s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봐. A가 서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B도 이렇게 같이 움직여. 근데 누가 더 빠르냐면 A가 더 빨라.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돼? 이 간격이 어떻게 돼? 여기에서 점점 이렇게 멀어지겠지. 그러면 A가 B를 봤을 때 어떻게 돼? B는 A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상대 속도 개념이야. 그래서 B가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는 B가 A보다 어떻게 돼요? 속력의 크기는 작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얼마만큼 멀어진 것처럼 보인다? 10m/s만큼 멀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돼? 요 25에서 어떻게 돼? 10이 줄어드는 15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계산 안 하면, 계산 안 하고는 요렇게 이제 하면 돼요. 그래서 A의, 자, 요렇게 됐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요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자,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A가 바라본 B의 속도는 플러스 10이니까 플러스가 어디예요? 동쪽이니까 동쪽으로 10m/s가 된다. 기억. 자, 그럼 B의 실제 속도는 얼마예요? 이게 바로 B의 실제 속도지. 그래서 기준점인 정지하고 가만히 있는 지면을 기준으로 B는 어떻게 돼? 서쪽으로, 그쵸? 서쪽으로 15m/s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래서 니은 보기 틀렸지. 그럼 이제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보자는 거지. 자, C의 상대 속도는 얼마야? A가 바라본 C의 상대 속도는, C는 A에 대해서 동쪽으로, 그래서 얘는 상대 속도가 35m/s야. 그러면 얘는 A가 바라본 C의 상대 속도이기 때문에, 자, 요때 요 C는 상대방이 되고 관측자가 A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요 35는 상대방 C의 속도 빼기 관측자 마이너스 25. 맞니? 그래서 C의 속도 플러스 25는 35. 그럼 C의 속도 얼마가 된다? 10이 됩니다. 그래서 C의 실제 속도는 뭐가 돼? 10m/s야. 플러스 값이야. 그러니까 동쪽으로 10m/s. 기억 디귿. 자, 계속 확인해야 된다. 자, 8번 문제. 자, Y축이 위치예요. 자, 시간 위치야. 자, 기울기 뭐다? 기울기 속력이야, 속도야. 속도. 자, 속도. 이제 자, 플러스 위치에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플러스 위치에 있고, 자, 기울기 보잔 말이지. 자, 속도가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는 속도가 플러스 값을 갖죠. 근데 여기 기울기 뭐가 돼요? 속도가 마이너스 값을 가져. 그래서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 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뭐야? 0이란 말이야. 그럼 요 지점을 기준으로 속도가 플러스 마이너스야. 속도의 방향은 누구의 방향이다? 잘 생각해봐. 속도의 방향은 누구의 방향이다? 아니. 운동 방향. 운동 방향. 알겠지? 자, 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이야. 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이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 지점에서 운동 방향이 어떻게 돼? 바뀌었다. 플러스 방향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래서 요 지점에서 어떻게 돼?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야. 자, 기울기는 속도의 뜻합니다. 자, 이래서 속력은, 자, 방향 똑같겠죠? 자, 기울기 어떻게 돼요? 자, 기울기. 이래서 기울기는, 자, 이렇게 해서 기울기 어떻게 돼? 접선의 기울기. 커지지? 속도 증가하지? 속력 어떻게 돼? 방향 안 바뀌었으니까 속력도 증가하겠지? 그래서 속력은 증가한다. 그럼 이에서는 속력 어떻게 될까? 기울기가 어떻게 돼? 그치? 줄어들지? 속력의 크기가 감소한다. 2에서는. 자, 1과 3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속도의 방향은 다르다. 그치? 운동 방향도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 니은이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꾸 문제 풀면서 이게 확인해야 돼. 이거는 진짜 물리는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야. 내용은 되게 간단해. 몇 개 안 돼. 외울 거 몇 개 없어. 문제에 적용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문제 적용하는 연습을 자, 많이 해줘야 돼. 자, 10번 문제 볼까? 자, 출발점에서 이거 키우자. 자, 키우자. 좀 키우자. 자, 출발점에서 정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그리고 나는 자동차가 출발을 해. 직선 도로를 따라서, 자, 직선 도로를 따라서 운동하는 자동차의 가속도에. 그럼 X축이 시간하고 Y축이 가속도니까, 자, 여기서 기울기는 의미가 없고, 자, 시간 가속도에서 면적이 뭐니? 항상 기울기가 면적이야. 시간 가속도. 자, 가속도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잖아. 맞니? 그럼 이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어떻게 돼? 면적이 뭐가 돼? 여기에다가 시간 곱하면 속도 변화량이 돼. 알겠지? 그래서 속도 변화량은 얼마야? 8m/s가 된다는 거죠. 자, 플러스죠? 자, 가속도가 마이너스네? 자, 그러면 요 면적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2m/s가 돼요. 알지? 자, 등가속도네? 그럼 이거를 쭉 끄집어내. 자, X축의 시간, Y축의 속도라고 한번 해보자. 0이야. 자, 정지했잖아? 자, 2초 때 속도가 얼마큼 증가해? 일정이 증가하잖아? 그래서 얼마 증가했어? 8이 증가하지. 그러니까 여기가 8m/s가 될 거야. 알지? 자, 4초입니다. 자, 속도가 감소하죠? 여기서부터 2초 때부터 속도가 마이너스가 줄어들지? 얼마 줄어들었어? 마이너스 12. 12가 줄어들었어. 그럼 8에서 12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 4m/s의 속도를 가질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요렇게 감소한다는 얘기야. 맞니?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꿔봤어. 자, 이거 고등학교 때 이건 해야 돼. 근데 이제 이 중3 과정에서는 이것까지는 나오진 않아. 알겠지? 이것까지는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다면 중학교 거는 되게 쉬운 거야. 네. 이걸 할 수 있으면 이거를 이해하면 중학교 문제는 되게 쉬운 거야. 그래서 그 영어 공부도 어떻게 하냐면은 영어 공부도 뭐 독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 쉬운 독해를 하는 게 아니야. 어려운 걸 독해를 해야 돼. 어려운 내용, 어려운 문장을. 어려운 것들을, 조금 난이도 있는 것들을 이제 독해를 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뭐 영어 공부할 때 제일 빠른 방법이 지금 고등학교 막 이제 그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 있잖아. 거기에 사가지고 거기에 있는 독해를 단어하고 해서 막 연습을 하란 말이야. 그럼 그게 연습하면 어느 순간에 영어가 되게 쉬워져. 왜냐면 어려운 걸 하다 보면 그 아래 거는 자연스럽게 잘 커버가 돼.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단계별로 올라간다면 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단계를 올려버려. 영어는 이게 가능해. 내가 이래가지고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영어를 되게 잘했거든. 뭐지? 박사과정 박사 입학시험 보는데 거기는 전공가 영어거든? 근데 영어 시험 내가 1등 했잖아. 입학시험 할 때. 근데 내가 딱 2달 동안 딱 그거 했어. 막 그 타임지 뉴스위크지. 그 영어 잡지 있잖아. 시사 잡지. 그거만 계속 보는 거야. 그거만. 2달을 그렇게 했더니 영어 문제가 너무 쉽더라고. 맞아.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미리, 자, 이렇게 하면, 영어는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수학은, 너 지금 수학 뭐 하고 있냐, 지금? 어디 공부하고 있어? 지금 수원 나가고 있지. 그러면 이제 그
수원 있으면 수원 하면 이제 그 문제집 있잖아. 약간 이제 그러니까 상중하 모든 난이도가 들어있는 문제집 있지. 그 한 권을 딱 정해놓고 그 수학생한테 내가 혼자 풀 수 있는 문제집 하나 조금 이제 그거 좀 추천해달라고 해서 그걸 사. 그리고 그 문제집을 한 4번 풀어봐. 4번, 5번. 그래서 풀고 지우고 풀고 지우고 풀고 지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풀까. 그러니까 또 다른 풀이법이 있으면 그 풀이법을 한번 풀어보고. 그래서 그렇게 딱 해서 4-5번 딱 풀잖아. 그럼 그 문제집에는 모든 유형의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실제 시험은 어떻게 돼? 거기 있는 유형에서 별로 차이 없단 말이야. 그럼 이제 수학 문제 잘 푼단 말이야. 이게 수학 공부하는 방법이야. 알겠지? 그래서 자 바로 이제 이런 거 있어. 물론 이제 과학은 개념적인 거라 조금 단계를 밟아가야 돼. 단계를 좀 밟아가야 돼. 근데 여기는 이제 아주 이렇게 훅 뛰는 단계가 아니라 약간 이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1층 갈 거 요걸 한 이제 2층, 3층 정도로 이렇게 이제 약간 높인 거라. 알지? 그러니까 봐봐. 생각해봐. 내가 계단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1m를 뛰어넘었어. 그럼 50m는 또 뛰어넘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1.5m로 자, 높이 뛰기 했어. 그럼 당연히 1m는 뛰어넘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개념. 그런 개념이야. 알겠지? 무리하게 뭐 3m를 어떻게 뛰어넘어. 그거는 뭐 올림픽 나와서 금메달 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볼게요. 속력은 2초일 때가 8입니다. 자, 4초일 때는 속력은 속력은 뭐야? 크기만이야. 부호를 보는 거, 방향 보는 게 아니야. 2초 때 속력은 8이고요. 4초 때 속력은 4예요. 그럼 2초 때 속력이 4초 때 속력의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기억 보기. 자, 0에서 4초 동안 운동 방향이 일정합니까? 자, 어떻게 돼요? 속도가 여긴 다 플러스인데 여긴 마이너스지. 요 시간대는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어떻게 돼? 요 시간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맞아? 그치? 자, 니은 보기 틀렸죠? 자, 0에서 2초 동안의 이동거리. 그러면 0에서 2초 동안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고 면적이 뭐다? 변이? 그치? 직선 도로는 변이 이꼴 뭐가 돼? 이동거리. 그러면은 요 2초 때까지 요 삼각형의 면적이 바로 뭐가 돼? 이동거리가 돼요. 그럼 요 면적 계산해 보자 말이야. 얼마? 8m가 나와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2니까. 그러니까 기억 디귿이 나오더라. 자, 조금씩 감이 와? 감이 와야 돼. 자, 감이 와야 된다고 해서 감 사지 말고. 자, 11번 문제. 자, AB가 직선도로 출발점에서 동시에 지나는 순간, 자, A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난 겁니다. 자, A는요, 자, 요렇게 4m/s에서 2초 때 멈추고요. B는 2m/s에서 4초 때 멈췄어요. 자, 시간 속도니까, 자, 직선도로야, 직선도로. 알겠지? 직선도로면 속도나 속력이나 방향이 같으면 똑같은 거야. 방향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되돌아오면 부호는 바뀌어. 그렇죠? 자, 기울기 뭐예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 자, 항상 X축하고 Y축을 체크한 다음 기울기 면적을 봐야 된다. 자, 기울기 뭐다? 시간분의 속도 변화다. 뭐다? 가속도. 자, 기울기는 가속도야. 그럼 A의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2초 동안 마이너스 4m/s가 변했어요. 마이너스 2m/s 제곱의 가속도를 갖죠. 그럼 같은 방식으로 B의 기울기, 가속도는 4초의 시간 동안 속도가 2m/s가 변했어. 마이너스지, 기울기.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0.5 메타 퍼 세크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가속도는 1초든 2초든 3초든, 자, 1초든 2초든 기울기는 다 똑같잖아. 아니, 그 기울기가 변하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등 가속도기 때문에 1초 때 가속도의 크기는 그냥 요것만 비교하면 돼. 자, 몇 대 몇이야? 4배가 되지. 그러니까 기억법이 틀렸지? 자, 0초부터 1초까지 A와 B 사이의 거리는 멀어집니까? 자, 여기가 같은 지점이야. 같은 위치에서 자, 1초죠. 그럼 여기 1초를 놔요. 그리고 쫙 그어봐요. 알지? 자, 동시에 지났는데 A는 이만큼을 이동했고, 자, B는 이만큼을 이동했어. 그럼 누가 더 많이 이동한 거야? A가 더 많이 이동했지. 그러니까 같은 지점에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이만큼 이동했고요. 자, B는 이만큼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A와 B 사이 거리는 어떻게 돼요? 갔다가 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거지. 그래서 A와 B 사이는 이거 계산하는 거 아니야. 해석이야, 해석. 그치? 자, 0에서 2초 동안의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입니다. 알죠? 그럼 0에서 2초 동안 여기네. 자, 2초 때 B의 속도는 1이고요. 자, 면적이 이동거리죠. 방향이 여기서 바뀌지 않았지. 방향이 바뀐 거 아니니까. 자, 그럼 면적이 이동거리야. A. 자, 2초 동안 A의 면적 얼마야? 4m입니다. 맞니?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자, B의 면적은요? 요 사각형, 삼각형이에요. 2 플러스 얼마야? 1. 맞니? 3m가 되지. 자, 요 사각형이 2고, 요 삼각형이 면적이 1이잖아. 그러니까 3m란 말이야. 자,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는 A가 B의 3분의 4배지. 그러니까 속력도 3분의 4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니은만 답이 되는구나. 자, 이거 할 수 있으면 중학교 문제 다 풀어. 이 파트 문제는 진짜 쉬워. 진짜 쉬워. 자, 14번 문제. 자, 여기는 그냥 막 내용 나가지 않아. 왜냐면 이거 문제풀이가 제일 중요한 거라. 개념이 아니라 문제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봐요. 20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자, 운동하던 자동차가 70m 앞에서 장애물을 발견한 순간 제동 장치를 받아서 등 가속도 운동을 했답니다. 자, 5초 후에 멈췄대요. 자, 가속도를 구하고요. 장애물과 부딪히는지의 여부를 서술하세요. 아니야, 어렵지 않아. 자, 봐. 자, X축이 시간, Y축이 속도예요. 자, 20m/s의 속도로 속력 움직이는 자동차가 장애물을 발견해서 멈췄어요. 그럼 속도가 어떻게 돼요? 등가속도니까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하겠지. 이거 멈췄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일정하게 감소해야 돼. 그래서 몇 초 때 멈췄어? 5초 때 멈췄어. 그럼 기울기가 뭐야? 마이너스 4 메타 퍼 세크 제곱. 이게 뭐다? 가속도 아니야. 그래서 가속도는 마이너스 4 메타 퍼 세크고, 그럼 장애물하고 부딪히는 여부를 확인하자. 자, 요 면적이 뭐다? 이동거리. 그치?
자, 얼마입니까? 50m가 되겠죠? 장애물은 몇 m 앞에 있어요? 70m 앞에 있어요. 그럼 자동차는 어떻게 돼? 장애물 20m 지점에서 멈춘단 말이야. 그럼 충돌이 안 해? 충돌하지 않지. 봐라. 딴 거 안 했다? 그치? 딴 거 안 했어. 그렇잖아. 자, 그냥 여기에 나온 대로 그냥 시간 속도 그래프로 그려놓고 기울기로 가속도 찾았고 면적으로 이동거리 찾았고, 그러니까 이 풀이법만, 이 푸는 연습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자, 이 연습만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 가서는 요거 많이 나올 거고, 자, 네가 이과를 가끔 이제 고2 때 이제 물리학이나 뭐 이런 거 이제 하게 될 때, 자, 나오면 무조건 다 그래프로 풀 거야. 자, 15문제. 자, 철수가 집까지 가는, 집에서 회사야. 집에서 회사까지 왕복이랍니다. 자, 그래서 집에서 회사까지 가는 동안은 40km/h의 속력으로 움직였고요. 자, 회사에서 다시 집으로 올 때 평균 속력은 60km/h였답니다. 그러면 집에서 회사 사이를 왕복으로 오가는 동안 철수의 평균 속력을 구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이 전제 조건이 빠졌는데, 자, 이 집과 회사 사이의 거리는, 그러니까 이동 경로는 같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자, 이동 경로가 같다라고 그래. 이동 경로가 일정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집에서 회사까지, 자, 그 이동 거리를 L이라고 할게요. 있죠? 그러면, 자, 집에서 회사까지 가는데, 자, 걸리는 시간 T1이라고 하자. 이동거리 L, 자, 이것이 얼마야? 60km/h라는 얘기야. 맞니? 자, 그러면 회사에서 집까지 가는데 거리 L, 그때 걸린 시간을 T2라고 하자. 40이냐? 40이구나. 그 여기가 60이 되겠지. 60km/h가 되겠지. 자, 그 왕복하는데 걸린 속력입니다. 자, 왕복하는데 시간은 T1 플러스 T2가 걸려요. 맞니? 그치? 자, 거리는 이 L이 걸리는 거예요. 맞지? 자, 요 값을 이제 계산하면 돼. 자, 그러면 그대로 가볼까? T1은 40분의 L이 돼요. 맞니? T2는 60분의 L이 됩니다. 자, 그럼 그대로 집어넣어요. 40분의 L 플러스 60분의 L 분의 2L. 자, L 다 지우면 40분의 1 플러스 60분의 1 분의 2. 240분의 얼마니? 10이지? 분의 2가 되지? 10분의 480이 되죠. 그래서 얼마예요? 그냥 더해서 인하지 말고 40, 60이니까 50이야! 이러면 안 된다. 알겠지? 50이요 하면 안 돼. 자, 이렇게 풀어줘야 돼. 근데 이거는 중등 과정에서 나올 수 있어.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은. 이제 50이요 하면 안 된다. 이거 그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꾸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그래서 문제 푸는 풀이량을 이제 계속, 안 그래도 뭐 우리 내신할 때 문제 많이 풀었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의 풀이량을 계속 가져가야 돼. 그 예전에 내가 가르쳤던 애 중에서 3년 동안 요거에서 전교 1등한 애가 있었다. 3년 동안. 근데 얘는 보면, 와, 하나 그 있잖아. 이거 기말 하면 알지만 내가 문제 엄청 많이 주잖아. 그치? 근데 얘는 거기다 따로 개인적으로 문제집을 대여섯 번씩.
과목별로. 직부하잖아? 내가 준 문제. 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 쌓아놔. 그리고 하나씩 틀린 거 다 체크하면서 물어봐. 그거 3년 내내 전교 1등 하지. 서울대 갔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많은 문제에서 당연히 겹치는 문제 얼마나 많겠네요. 그치? 그럼 그 겹치는 문제도 다 풀어. 그러니까 하나의 실수를 줄이려고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야. 얘는 그 고3 때 수능할 때도 내가 제발 나오지 마. 너는 지금 해도 그냥 1등급이야. 그런데도 그런 애들이 꼭 있다? 막 모의고사 보면은 만점 받아오고 맨날 1등급 받는 애들이 있어. 그런데 걔네들 와가지고 수업 2시간 하는데 질문 한 2개 하고 끝이야. 그럼 나머지 시간은 내 앞에서 문제 풀어. 내가 문제 주니까. 문제 풀어. 계속. 그래서, 제발 너는 이제 그만 나와. 너는 혼자 해도 돼. 그래도 나오는 거야. 왜? 혹시 모를 한 문제 틀릴 거를 대비하는 거야. 한 문제 싸움이 굉장히 큰 거야. 너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잖아. 그 한 문제. 그치? 한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래. 그게 있잖아. 뭐냐면, 그 한 문제가 내가 뭐냐면, 네가 수행에서 깎인 거나, 아니면 중간고사에서 하나. 그러니까 그 하나야.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 하나 실수야. 그치? 그 어떻게 1점 차이로.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근데, 실제로 그래. 되게 많아. 그 고등학교 가면은 더 심해. 고등학교 가면 더 심해. 고등학교 점수는 지필고사 같은 거 4.1점, 3.8점 이렇게 되니까 0.1점으로 2등급 나오고 0.25점?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줘야 돼. 그래서 한 문제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가대신이 몰랐어요. 가대신이 몰랐어요. 그래도 이번에 하면서 많이 자신감 얻었지? 네. 이제 파는 방법 알았지? 그래, 내가 그랬잖아.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더 신경 써야 될 거, 자꾸 실수로 틀리는 것들. 네. 물론 이제 이런 거 어려운 거 알아가는 것도 당연히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떤 문제가 나오든 내가 내 점수, 내 등급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렵게 나오면 실력으로 풀어야 되고 쉽게 나오면 실수 없이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 잘해야 돼. 다 잘해야 돼.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 그게 참 어려운 거야. 자, 다시. 자, 이제 106페이지 운동량과 충격량입니다. 자,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했을 때 일단 자, 물체 운동 상태 봤을 때, 자, 이거 지난 시간에 했지만, F는 ma였어. 그치? 자, 우리는 이거를 이제 뉴턴의 제2법칙이라고 그래. 이거를. 자, 뉴턴의 제2법칙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F가 0이라면, 즉 이거는 뭐냐면 힘이 없거나 또는 힘을 가했을 때 그 여러 힘이 작용했을 때 그 가한 힘의 합력이 0일 때 그래서 합력을 또는 이제 알짜 힘이라고도 얘기해. 알짜 힘. 그래서 합력을 알짜 힘이라고도 표현한다. 그러면 F가 0이니까 가속도가 0입니다. 즉 가속도가 0이란 얘기는요. 속도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속도의 변화가 없다는 거는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할 거예요. 맞니?
그치? 자,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어떻게 할까요? 계속 같은 속도로 움직일 거야.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속도로 움직일 거란 말이야.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 등속도 운동을 할 것이다. 즉, 힘을 가하지 않거나 가한 힘의 합력이 0일 경우는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계속 등속도 운동을 하려고 할 거란 얘기야. 자, 이런 그 물체의 운동의 성질을 뭐라고 한다? 관성이라고 한다. 관성. 그래서 이 관성과 관련된 것이 뉴턴의 제1법칙이라고 해요.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관성이 뭐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통틀어서 이제 뭐라 하냐면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그 물체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물체의 운동 상태, 정지 상태면 계속해서 정지하려고 하는 성질, 움직이고 있으면은 계속 등속도로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 이 성질을 관성이라고 한다. 관성.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깰 거예요. 깰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 내가 F를 가하면은 이제 힘을 가하면 어떻게 돼? 이 관성이 깨지겠지. 그치? 관성이 깨지겠지? 그러면 요 힘을 이제 가하는데, 자, 요 질량이 크면 어떻게 될까? 질량이 커버리면 이 관성을 깨기 위해서, 즉 A가 0인 상태에서 0이 아닌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F를 가야 될 거야. 이 F가 어떻게 돼요? 커진다는 얘기예요. 즉 질량이 클수록 더 큰 힘을 가해야 그 관성을 깰 수가 있다. 아, 그래서 이 관성의 크기는 무엇에 비례한다? 오로지 질량에 비례합니다. 이거 꼭 체크하세요. 자, 관성의 크기는 자, 질량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이거지. 얘가 지금 정지하고 있단 말이지. 요거. 이걸 하자, 이거. 자, 이거 칠판 지우개. 요거. 분필. 자, 정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이제 관성을 가지고 있어. 그럼 나는 이제 여기 힘을 딱 가해. 관성 깨졌지? 자, 요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번에 내가 요 힘을 이렇게 툭 쳐서 관성 깨졌지? 움직였으니까 툭 칠 거야. 조금밖에 안 움직여. 자, 툭 쳐요. 안 움직여요. 질량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얘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관성을 깨기 위해서 가하는 힘의 크기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즉, 관성, 운동을 유지하려는 성질은 질량이 클수록 운동하려는 경향이, 성질이 더 강하다. 그래서 관성의 크기는 무엇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 그래서 계속 정지하려고 하는 관성을 뭐라고 그래? 정지관성이라고 부른다. 자,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관성을 뭐라고 한다? 운동관성이라고 부른다. 정지관성, 운동관성. 자, 이것이 바로 관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성이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내가 버스를 탔어요. 정지하고 있죠? 출발하기 전이니까. 근데 버스가 갑자기 출발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 여기서 이 상태에 정지하려고 하는데 버스는 이쪽 움직이고 있단 말이지. 이미 일로 왔지. 그럼 나는 어떻게 돼? 원래 있는 그 위치, 정지하고자 하는 그 위치 쪽으로 향한단 말이야. 그 유지하려는 성질 때문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 내가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원래 내가 여기였는데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럼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뒤로 밀리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미는 듯한 힘. 가상의 힘을 받게 돼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관성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관성력은 그 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물체가 받는 가상의 힘이란 말이야. 자, 이것이 바로 관성력. 그렇죠. 내가 있다가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뒤로 밀렸어. 누가 나를 민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버스가 앞으로 나갈 뿐이지 나는 그 처음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몸이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간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민 것처럼 이쪽으로 민 것처럼 작용하는 가상의 힘. 요 힘을
관성력이라고 하고, 이 관성력은 요 가한 힘 F하고 똑같다. 그래서 얘는 자, 이 가한, 실제로 가한 힘의 크기와 같아요. 같은 크기 힘을 가져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버스가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등속도로 움직이니까 나는 관성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는 관성을 가질 거야. 그러다가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했네? 급정거했네? 그 버스가 멈췄지? 그래서 버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있다, 일로 왔는데, 일로 가는데 멈췄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가는데 여기서 멈춰서 버스가, 그 버스는 안 움직여요.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나가려는 운동 관성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운동 관성 때 앞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일로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몸이 이렇게 앞으로. 그래서 누군가 나를 이쪽으로 마치 미는 것처럼 힘을 받는단 말이야. 하지만 뒤에서 누가 날 민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관성, 운동 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치 뒤에서 미는 것처럼 힘을 받아서 나는 앞으로 간다는 거지. 앞으로 움직인단 말이야. 이 또한 마찬가지로 바로 관성력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운동관성, 정지관성. 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관성의 크기는 무엇에 비례한다? 자, 질량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 그렇지? 자, 그 중에서,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있잖아요. 자,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있죠. 그럼 이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갖는 그 운동의 크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운동량이라고 돼. 운동량.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운동량을 좀 들어갈 거야. 자,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의 크기,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럼 운동하고 있다는 얘기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어떻게 돼요? V의 속도로 움직이겠죠? 그치? 그러면은 이때 나타나는 운동 효과를, 이제 운동량을 우리가 P라고 표현할 거야, P.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 자, 이 얘기는 마치 어떤 거냐면은 꼬마애가 이렇게 달려오고 있어. 아, 이거 막 넘어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잡아. 그럼 잡히겠지. 왜? 운동량은 꼬마애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 있으니까 내가 그 운동량을 이렇게 손으로 잡았단 말이야. 근데 같은 속도로 달려오고 있어. 미식 축구 선수가. 자, 잡아. 어떻게 될 거야? 나는 못 잡고 튕겨져 나갈 거란 말이야. 왜? 꼬마애보다 미식 축구 선수가 가지고 있는 운동의 효과가 큰 거야. 그 큰 운동의 효과가 나한테 온 거지. 그러니까 운동의 효과가 커. 그러면 꼬마애랑 미식 축구 선수의 차이는 뭐야? 같은 속도 움직인다면 질량이란 얘기야. 질량. 그래서 이 운동 효과는 질량하고 관련이 있구나. 질량. 자, 그래서 물체 질량 관련 있고, 자, 이번에는 같은 질량으로 움직인대요. 자, 요렇게 움직일 거예요. 자, 손이 부딪히겠죠? 그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효과에서 내 손바닥이 아플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어떻게 돼? 얘가 어떻게 돼? 이게 더 아파. 왜?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 운동 효과가 크니까 그걸 받는 내 손바닥이 더 큰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차이는 뭐야? 그렇지, 속도. 그래서 속도가 클수록 운동 효과도 커져. 그래서 운동 효과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다. 그래서 P는 뭐다? MV가 된다. 자, P는 뭐다? MV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가 된다. 자, P는 MV다. 자,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속도 메타 퍼 세크. 자, 이것이 운동량의 단위가 돼. 자, 운동량의 단위. 이게 생각해. 자, 이 킬로그램 물체가 이쪽으로 4 메타 퍼 세크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답니다. 자, 4kg 물체가 이쪽으로 2 메타 퍼 세크의 속도로 움직여요. 자, 질량 다르고 속도 다르죠? 그럼 두 물체 운동량은 어떻게 돼요?
2, 4, 8. 그치? 4, 2, 8. 똑같네. 그래서 이 두 물체 운동량은 똑같은 거야. 자, 운동량 그냥 질량 곱하기 속도로 하면 돼. 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하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예요. 자, 운동량의 뜻 알겠지? 그냥 질량 곱하기 속도 하면 돼. 자, 다시. 자, 일정한, 질량 가진 물체가,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 자,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쵸? 근데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F라는 힘을 가했어.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2ms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10ms로 바뀌었네. 그치? 힘을 받았잖아. 그래서 힘을 가해가지고 2ms에서 10ms로 속도가 증가했단 말이야. 자, 어떻게 돼요? 운동 상태, 관성이 바뀌었죠. 관성이 깨졌지. 얘는 지금 관성이잖아. 운동 관성. 자, 운동 관성을 가지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운동 관성이 깨졌단 말이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MV가 달라졌죠.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가 변했어요. 자, 얼만큼 변했을까? 자, 여기가 얼마지? 4kg 메타퍼세크에서 20kg 메타퍼세크로 얼마 변했다? 16kg 메타퍼세크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겼죠? 자, 그럼 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왜 생긴 거예요? 힘을 받았어. 즉, 외부에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알지? 그래서 외부에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겼다. 알지? 그러면 충격이라는 것이 이렇게 됐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1뉴턴, 2뉴턴, 3뉴턴 이런 식으로 힘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똑 같은 시간 동안 충돌할 거야. 1뉴턴 충돌했어. 같은 시간 동안 2뉴턴 충돌했어. 같은 시간 동안 3뉴턴 충격했어. 그러면 가해지는 충격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1, 2, 3 이렇게 식으로 증가할 거예요. 알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뉴턴의 힘으로 1초간 충돌했습니다. 이번엔 1뉴턴의 힘으로 어떻게 돼요? 2초간 충돌할 거예요. 계속. 이번엔 1뉴턴의 힘으로 3초간 충돌할 거예요. 그럼 충격의 크기 어떻게 되니? 1배, 2배, 3배 늘어나겠지. 그치? 그래서 이 운동량의 변화량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물체 운동을 변화시키는 것, 즉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량이라고 그래. 충격량. 그래서 운동량에 외부에서 그 물체 충격이 가해졌기 때문에 이 물체는 뭐가 바뀌었다? 충격 전과 후에 운동량의 변화가 생겼고 그 가해진 충격량의 크기만큼 운동량의 변화가 생긴 거야. 이걸 충격량이라고 그래. 충격량. 그리고 얘는 힘 곱하기 뭐가 된다? 충돌하는 시간. 그러면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 이거 그냥 외워 이거 하면 좀 이제 안 되지. 봐. 운동량의 변화량은 m 델타 V예요. 맞니? 속도가 변하잖아. 그치? 얘를 요 상태에서
n 델타 v에 시간을 나누고 시간을 곱해봐. 그러면 m 얘는 뭐야? 가속도 시간이 되죠. ma가 뭐야? ft. 자, 그래서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은 FT가 되고요. 얘가 바로 충격량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냥 식은 이렇게 돼. 자, 식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운동량의 단위는 자,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가 되는데 자, 요거 봐봐. 힘의 단위가 뉴턴이에요. 시간의 단위 세크가 되겠지. 아, 이게 같은 거구나. 그래서 얘를 그냥 20 뉴턴 세크 이렇게 놔도 돼요. 같은 거라. 얘는 4 뉴턴 세크 이렇게 놔도 돼요. 똑같은 거라서. 이제 자. 자, 2kg 물체인데 얘가 2m per sec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요 물체에다가 10N의 힘을 가할 거랍니다. 자, 10N의 힘을 2초 동안 가했대. 알지? 2초 동안 가했대. 그러면 이 물체는 2kg의 요 물체는 얼마의 속도로 움직일까요? 자, 이 문제 풀이는 두 가지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 자, 내가 운동량, 충격량을 몰라. 자, F는 ma. 자, 10N은 2kg 가속도. 그래서 가속도 얼마? 세크 제곱. 자, 2초입니다. 자, 1초에 5가 증가하죠? 2초가 되면 얼마 증가해요? 그러면은 10이 더 증가하면 얼마가 돼요? 그치? 그렇죠. 근데 이렇게도 되지만 질량, 속도, 힘, 시간이 주어졌지. 아,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고 얘가 뭐가 된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량. 그치? 자, 그래 봐봐. 10N의 힘을 2초 동안 가했답니다. 자, 2kg 곱하기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자, 그럼 속도 변화량 얼마입니까? 그 얼마 증가하는 거야? 10. 끝. 그 어느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자, 내가 처음에 F는 MA 이거 엄청 강조했잖아. 이거는 모든 역학에 다 쓰이는 공식이야. 여기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없어. 여기 어긋나는 문제가 나와서는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적용이 되면 얘네들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돼. 그래서 얘가 생각이 안 나면 얘를 풀어도 돼. 아,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우리가 운동량, 충격량이라는 것이 요런 거구나. 일단 요 개념 좀 잡아놓고